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졸 검정고시 사회를 담당하게 될 정정입니다. 자, 우리 검정고시 사회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도 되고요. 또 새로운 과정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것들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과목보다는 쉬우니까 전략 과목으로 이런 고졸 검정고시 사회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제가 사회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원부터 한번 볼까요? 1단원에 나오는 것들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단원에서 보는 것은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과요, 관점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환경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내용들과 시대별로 어떻게 행복을 바라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짚어주는 이 문제 유형들 이것들만 잘 따라오시면 문제 맞추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챕터 1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글라스를 썼어요. 빨간색 색깔의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검은색을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측면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네 가지의 관점을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시간적 관점과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리고 윤리적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기 나오는 시간적 관점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역사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역사적 관점이 어떤 거냐? 의미를 한번 볼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 과정을 따라가면서 시대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이라는 것이 선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배경과 맥락을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줄글로 보면 여러분들 살펴보기 어렵죠.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고려 사회를 지나서 조선 사회를 거쳐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요. 고려 사회와 조선 사회의 여성의 지위, 우리 국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성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려 사회는요.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만큼이나 여성의 지위들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관직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조선시대 들어오면 이제 유교, 성리학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 여성의 지위가 아주 많이 낮아지게 되겠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간적 관점, 역사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들을 보시면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은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의 이유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조선 다음 사회가 대한민국인데요. 대한민국이 지금같이 이 여성의 지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 대한민국은요. 여성을 하대하는 이러한 시대였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조선의 영향을 받은,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관점, 시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에도 이렇게 해결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탐구 방법들을 보시면 특정 사회 현상과 관련된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고 과거와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과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적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시간적 관점은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보고요.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통해서 살펴본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요.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리적 관점이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떤 거냐면요. 장소, 영역,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지리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관점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자연 현상과 인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 지리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종교가 나타나고 저 지역에서는 어떤 종교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공간적 관점, 지리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간 정보를 통해서 지역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간 정보에 따라서 지역 간의 차이는 왜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옷 입는 거, 먹는 거, 집 이런 의식주가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인간과 사회의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사회적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데요. 이 사회적 관점은요.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는 그럼 무엇일까요? 사회 구조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집을 지을 때 큰 뼈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협동, 갈등, 경쟁이 있습니다. 협동은 서로 힘을 합치는 거고요. 갈등은 서로 싸우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은 공정한 룰에 따라서 1등을 차지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 속에는 큰 틀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 제도는요. 이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어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의 뼈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창문도 있을 것이고 문도 있을 거예요. 문은 어떻게 열려야 되고 이게 미닫인지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사회 제도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와 제도는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교육제도나 종교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여성의 지위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우리 사회보다는 조금 낫죠. 왜냐하면요, 종교적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슬람은요, 전쟁을 통해서 포교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매일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여성들의 정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이 모두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남성과의 교류를 막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보시면 개인의 행동이 개인을 둘러싼 사회 제도 및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가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조, 제도,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점을 한번 볼게요. 윤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윤리적 관점은 말 그대로 윤리,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이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윤리는요, 가치 문제를 다루는데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고 나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 즉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똑같이 말하지 못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이러한 가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러한 가치 문제들은 많은 갈등들을 야기시키는데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옳을까요? 이슬람교가 옳을까요? 자, 말하기가 어렵죠. 제가 기독교가 옳아요. 그러면 이슬람교 신도들이 뭐라고 할 거고요. 자, 이슬람교가 옳아요 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이렇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는 이런 것들이 뭐다? 가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분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필을 먹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이 분필을 먹는 거라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판단 기준이 똑같은 것들을 우리는 사실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자면 사실 문제는 이다, 아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사실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13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치 문제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윤리적 관점은요, 도덕적 가치 판단을 고려해서 사회 현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뒷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과정을 중시할까요?
중요시할까요? 결과를 중요시할까요? 이런 것들로도 도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도덕적 행위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 방향과 사회 규범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고요. 도덕적 가치 판단이라는 말, 규범이라는 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4가지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요.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공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 이 4가지의 의미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시문을 통해서 이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자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기출문제에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기출문제에 많았으니까요. 여기까지 이 단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요. 기존의 이 4가지 관점 이걸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까요? 물론 어느 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전문적일 수 있지만 어느 한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왜곡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사에 맹인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맹인, 이분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는데 뱀과 같다라고 코끼리를 설명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졌는데 귀가 부채와 같다. 그래서 코끼리는 부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코끼리의 다리를 이렇게 만졌더니 기둥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말한 것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편의 시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코끼리의 모양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어떠한 그 다면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곡된 코끼리 다리, 코끼리 귀, 코끼리 코와 같이 왜곡된 현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해서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복잡한 사회현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요.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사회적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자료를 보면서 이 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라고 하면서 뒤에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이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보시면 시간대별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자원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CO2 계열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지구가 마치 비닐하우스, 온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온실과 같이 따뜻해지게 되면서 빙하가 녹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프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높아지면 높아진다 양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8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토대로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임을 밝혀놨어요. 어떤 식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밝혀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리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리 파트에서 이러한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요. 지금 그냥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유심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니까요. 1도에서 3도가 상승하게 되면 흉작이 우려되고요. 1,000만 명에서 3,0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린다, 배고픔에 시달린다라고 했지만 3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3천만에서 1억 2천만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날씨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네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이 지리적 관점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빙하가 녹아내리는 게 이쪽 북쪽 지방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이쪽에서 강우량이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사막 지역에서는 비가 더 안 와서 사막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점점 육지가 잠겨서요. 이제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육지가 잠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대표적인 섬이 어디냐면요. 세계적인 휴양지라고 불리는 몰디브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요. 그 관광청 캐치프레이즈, 관광청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사라지기 전에 놀러 오세요.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해수면 상승으로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각각의 예시로 한번 볼게요.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 공간적 관점, 지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간적 관점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공간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사회적 관점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국제적 협약이 체결되고 있고요.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르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사회 정책을 내세웠네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 사회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후변화의 책임들을 봅시다. 윤리적 관점이죠. 책임이라는 건 윤리적인 것들이 많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윤리적 관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공간적 관점이니 사회적 관점이니 윤리적 관점이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단원 끝나면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문제풀이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1-1단원에서 이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정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각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있는가? 관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들이 첫 번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들 4가지 까먹지 않으셨죠?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리고 윤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된다,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로 출제된 것들은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를 구분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한번 복습을 해 가면서 텍스트를 그러니까 본문을 한 번 더 쭉 읽어보면서 제가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행복이라는 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습 믿지 마시고 한 번쯤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